자, 이제 103조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중매매 보겠습니다. 이중매매는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 실생활에 본 적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결과를 꼭 외우셔야 되고, 일단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 이 매매계약은 원칙 유효입니다. 악이어도 유효입니다. 근데 어떨 때 무효가 되죠? 적극가담 나오면 그때 103조 무효가 되죠. 그래서 원칙 유효, 적극가담 무효, 악이어도 유효입니다. 그래서 적극가담이란 안 것 가지고 부족하죠. 안 건 유효죠. 알고도 꼬셨다 해서 알고도 요청, 알고도 권유 이런 게 적극가담이고, 다음 이건 무효면 절대적 무효죠. 그럼 병이 무효라면 그 뒤에 청도 선이어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니까 병이 무효면 청도 무효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처음에 원칙 선악불문 유효 보세요. 갑약이 X가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라도 지급했어요.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갑은 이제 더 이상 해약금 해지할 수 없죠. 그래서 X를 넘겨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을에게 넘기지 않고 병에게 다시 팝니다. 이런 걸 이중매매라 하죠. 그럼 을이 제1매수인, 병이 제2매수인이죠. 그럼 둘 중에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둘 다 매수인이죠. 둘 중에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먼저 등기한 사람. 매매니까 먼저 등기한 사람. 그 중개사법이 시험에 나와서 그게 중개 실무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병 맞았어요. 일단 맞았습니다. 답만 마시면 되죠. 병. 그럼 이제 병은 매매할 때 앞사실 알았거나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병이 이제 앞사실 알았더라도 아는 것 가지고 비난할 수 없다 그래서요. 알았더라도 유효. 그래서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병이 소유자니까 갑은 더 이상 X를 을에게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 매매한 다음에 이게 후발적이죠? 후발적 불능이 되죠. 후발적 불능이죠. 그 갑이 고의가실로 팔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행불능. 위험부담이 아니라 이행불능. 그럼 이제 을은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소유권은 병이 취득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오지선다가 안 나와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제 적극가담까지 나옵니다. 다시 이번에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에게 을에게 등기하지 않고 병에게 다시 팔았는데 이번엔 병이 매매계약에 적극가담합니다. 그럼 적극가담이란 병이 갑을 꼬신 거죠. 세상이 그렇게 싸게 팔았니? 내가 3천만 원을 올려줄게 나에게 팔아라고 꼬신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사회적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래서 그때 매매계약이 무효,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가 되죠. 그럼 이제 병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 아닙니다. 그럼 자, 1일 매매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유효.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나 임대차는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 다 갖췄다 그랬죠. 이렇게 무효는 무효 사유를 이렇게 써줍니다. 취소는 뭐 제한 능력자 등등 그 사유를 써줘요. 안 써주면 그냥 무조건 유효.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이 소유자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을이 어떻게 소유권 취득할 것인가? 자, 을이 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없죠. 못합니다. 시험범위 아닌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채권자 취소는 금전 채권자만 할 수 있어요. 세워야 됩니다. 금채치 외워요. 금채치. 그럼 을은 갑에 대한 금전 채권자입니까? 오히려 갑이 금전 채권자죠.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로서 금전 채권자 아니니까 채권자 취소 못합니다. 그럼 이등기 무효니까 을이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건 물청이랑 물권자가 해야 돼요. 을은 물권자 아니죠. 그리고 을과 병은 아무 계약관계 없죠. 직접 못하고 을은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했으니까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말소해야 됩니다. 직접 못한다. 그래서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이 말소되기 전에 병이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이제 정은 선의로 나오겠죠. 그러더라도 이 절대적 무효죠? 그러니까 0은 0에서 선이어도 부과 안 된다. 절대적 무효. 그래서 절대적 무효라 부과 안 됩니다. 소유권 취득 못해요. 같은 말이, 그럼 정은 제2매매계약, 즉 갑과 병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 이게 유효가 돼버리면 다 유효니까 없다죠, 없다? 그래야 이게 무효니까 무효 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매매 사안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이중매매는 꼭 매매에 국한한 거 아닙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면 갑은 을에게 X를 넘겨야 할 의무가 있죠? 근데 을을 배신하고 이상한 짓 하면 그게 다 이중매매예요.
이게 매매에 국한한 게 아니라 매매해놓고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거 의를 배신했죠. 저당권이 없는 거 깨끗한 걸 넘겨야겠죠. 근데 매매해놓고 의를 배신했잖아요. 이런 게 다 이중매매입니다. 근데 병이 여기에 적극가 닿으면 그냥 무조건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중매매 본에 똑같다.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지, 아니, 저당권 취득할 수 있겠지만, 적극가 닿으면 뭐가 된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 하자는 원칙다 대리인 표준인데, 우리 판례가 백사조 궁박만 본인 기준. 궁박이 아니면 나머지 무조건 다 대리인 하시면 돼요. 궁박 아니면 무조건 대리인. 그래서 갑과 을이 X를 1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정이 병에게 부동산을 매수해달라고 대리권 줬어요. 그럼 정이 본인, 병이 대리인이죠. 근데 대리인이 매수한다는 게 하필 이걸 제2매매였네, 2매매. 근데 이제 대리인이 이 매매계약에 적극가담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런 거 몰라요, 본인은. 그럼 이 매매계약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그럼 누구 기준? 이거 지금 궁박 아니죠? 이건 103조죠? 궁박 아니니까 다 대리인.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죠. 무효가 돼서 선인 본인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것도 최근에 2번 정답 나왔죠. 그래서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4조로 갑니다. 지금 책에 있는 거 순서를 쭉 다 했어요. 이제 12페이지 제일 밑에 2번 불공정한 법령에서 104조가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다음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가 현저한 불균형, 그런 법령에는 무효를 한다는데, 이 무효도 일종의 103조 예시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반사회적 법령이에요. 그럼 자, 104조 무효가 되면 결론이심이 아주 잘 나오죠.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나요? 아까 1교시 안 된다 그랬죠. 추인 3가지 안 되는 거 뭐였죠? 추인 3가지 안 되는 거? 103조, 104조 강행법기 위반 추인 안 됩니다. 근데 전환은 가능해요. 헛갈려서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헛갈리니까 자, 이것도 일종의 사회질서 위반 무효라. 사회질서 위반 무효죠? 무효 그 상태로 추후에 인정 안 돼요. 근데 무효를 유효처럼 전환은 가능하다. 이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효가 되려면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 주고받은 급부 간에 현저한 불공정이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여기 피해자가 있죠. 피해자는 궁박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법에는 없지만 피해자가 있으면 폭리자, 가해자가 있죠. 그 폭리자,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용했어야 돼요. 알고도 이용이 폭리의사나 폭리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 모두 있어야 이게 104조 무효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현저한 불공정은 객관적 가치로 따져요. 주관적 아닙니다. 다음 궁박은 원인을 따지지 않아요. 경제적 궁박이든 정신적, 심리적 다 포함되고, 다음 무경험이 좀 특이한데, 무경험이란 일반 상식 부족을 말해요. 사회 일반 지식이 없다는 거 말합니다. 어떤 특정 영역을 말한 게 아니에요. 특정 영역이 아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주식 선물 거래를 처음 해봤어요. 제가 주식 선물 거래를 처음 해봤다. 그럼 제가 주식 선물 거래라는 연구를 처음 해봤어요. 그럼 저를 무경험을 부를 수 있었어요? 없죠. 저는 일반 상식이 있겠죠. 그렇죠? 일반 상식이 있겠죠. 뭘 태어나서 처음 해봤다 그런다 무경험 아니에요. 그냥 일반 거래관이 없는 걸 말합니다. 아니, 제가 선물 거래 처음 해봤다고 저를 무경험으로 무시할 거예요? 무경험은 일반 상식 부족을 말해요. 태어나서 누구나 뭐 처음 해볼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형이 아니라 일반 상식 부족을 말한다. 그 다음 대리에서 판단하면 대리. 아까 궁박만 본인 그랬죠. 궁박만 본인 기준. 그럼 경솔 무경험은 궁박 아니죠. 그럼 궁박 아닌 무조건 누구? 무조건 다 대리인 하면 됩니다. 그래서 궁박, 비읍, 박봉, 궁박만 본인, 나머지 무조건 대리하시면 된다. 그 다음 지금 두 사람이 법률행했는데 둘 중에 누가 무효를 주장하죠? 폭리자는 돈을 많이 벌었죠. 피의자가 무효를 정합니다. 그럼 여기 뭐든지 무효나 취소는 그 주장자가 증명합니다. 뭐든지 무효나 취소는 그 주장자가 증명해요. 그래서 피의자가 무효를 주장하려면 피의자가 이 3가지 모두를 다 입증 증명해야 돼요. 피의자가 이 3가지 모두를 다 입증 증명해야 된다. 그 말은 어느 하나 추정된 거 없습니다.
좀 이따 나오죠. 순서가 바뀌네.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백사조 적용 범위도 중요한데, 백사조는 이제 불공정을 논하려면 여기처럼 양급부, 주고받은 급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사조는 쌍무계약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와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는 백사조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주기만 하고 받는 거 없죠? 그럼 불공정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행위만 적용되죠? 그럼 경매는 법률행위입니까? 법률규정입니까? 이건 법률규정이라 백사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의자가 입증한다 했어요. 그 말은 피의자가 세 가지 모두 입증해야 되고 그 말은 어느 하나 추정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공정을 이뤘다 해서 뭐 궁박했겠지, 경솔했겠지라고 추정되지 않아요. 피의자가 제가 멍청해서라고 다 입증해야 되는데 피의자가 모두 다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든지 판단 시기는 언제 뭐든지 판단 시기는 법률 행위 당시입니다. 뭐든지 행위 당시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서 13페이지 위쪽에 양괄호 1번 성립 요건 다 있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2번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같은 겁니다. 어떤 법률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지는 법률 행위 당시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이 법률 행위죠? 같은 말이네요. 계약 체결 당시나 법률 행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일 기준으로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래요. 법률 행위 당시 불공정이 아니다. 그럼 이건 백사조 아닙니다. 백사조 아니에요. 사후 고려하지 않아요.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 당사 일반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여 그 계약이 당연히 백사조라고 말할 수 없다고 끝나죠.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계약 법률행위 당시 불공정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쭉 아니다. 사후는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밑에 입증 책임 했고 딜이 다 있습니다. 다음 양괄호 4번 적용범위 무상행위 X, 그 다음에 경매 X 했어요. 그럼 14페이지 이제 상단의 양괄호 5번에서 1번은 추인 X, 2번은 전환은 가능하다. 다음 동그라미 3번이 있는데 3번이 이제 아까 보신 746조입니다. 자, 불법인 거 보세요. 불법은 이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이제 그러나가 백사조.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가 폭리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사례냐면 이제 갑이라는 할머니가 67세입니다. 이거 몇십 년 전이에요. 그때 할머니들은 거의 학교도 안 다니고 글도 못 읽지 있었지 옛날에. 몇십 년 전이에요. 친구들이 이미 다 죽어서 혼자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한 시가 1억쯤 된다 가정해보세요. 근데 을이 이것을 1,000만 원에 샀다. 을이 1,000만 원에 샀어요.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 등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돈 줄 의무가 있죠. 그럼 이 1,000만 원 매매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아니면 잘 모른다. 1,000만 원 매매 유효, 무효 잘 모른다? 유효입니다. 유효예요. 아직 백사조 무효 아니죠. 백사조 무효 요건 세 가지죠. 인제 하나밖에 없죠. 급부와 반대 편지한 불균형. 유효. 아니 자기 딸한테 1,000만 원에 팔 수 있죠. 아니 자기 딸한테 1,000만 원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유효예요. 이게 이제 무효가 되려면 얘가 궁박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하나가 있고 이거 그걸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있다. 이제 무효입니다. 무효. 이제 무효. 요건 세 가지 다 갖췄으니까. 이제 무효예요. 무효니까 둘 다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행했다 해보세요. 이미 등기 넘기고 을은 1,000만 원 다 지급했습니다. 이행했죠? 근데 이제 무효가 밝혀졌다. 자, 그럼 이게 103조와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103조 첫 계약은 꼬신 놈이나 넘어간 여나 둘 다 썩을 놈들이고 도박채권도 빌려준 놈이나 빌린 놈이나 둘 다 썩을 놈이에요. 103조는. 근데 여기는 누구만 썩을 놈이에요? 을만 나쁜 짓 했죠. 할머니는 불쌍한 보호해야 되죠? 그러니까 질서 위반은 을만 했어요. 갑은 안 했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그러하지 않다가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A는 사유질서 위반해서 A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못합니다. 결국 할머니만 1000만 원 번 겁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거죠. 했다가 이행하면 너만 못 받아요. 이게 104조입니다. 지금까지 법률행위 목적, 확가적 다 이제 끝났고, 이제 확가적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일치를 결하했다가 불일치고 비유진이 통정어의 처우가 있습니다. 하자가 없어야 되죠. 결하했다가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한 간섭을 받았다가 하자가 있다는 거죠. 사기강박인데 근데 얘들은 일치했다 그랬죠. 일치했지만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치, 여기는 불일치. 그래서 강박은 절대 뭐가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비진이 표시가 뭐죠? 진위, 진짜 의사가 아닌 표시한 거죠. 즉 혼자 헛소리, 혼자 마음이 없는 헛소리 한 거예요. 통정은 혼자입니까? 둘입니까? 둘이 짜고 헛소리. 착오는 혼자 착각에 빠졌죠. 사기는 누구한테 속아서. 둘 다 착각인데 혼자 착각에 빠졌고 이건 누구한테 속아서 착각에 빠진 겁니다. 강박은 누구에게 쫄아서. 자 그럼 착오는 나쁜 놈이에요? 멍청한 놈이에요? 멍청한 놈이고 나쁜 놈 아니죠. 그러니까 좀 이따 불법행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나를 속이거나 나를 쫄게 한 나쁜 놈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불법행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통착사강, 앞글자 비통착사강. 근데 여기 이게 민법에 제일 어렵거든요. 민법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다행히 보통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보통 한 문제. 그러니까 틀려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라 틀려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몰라도 세상 사는데 어려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몰라야 세상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합격하는데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그냥 이해 안 되면 넘어가세요. 막 이해하려고 굳이 놀아가지 마세요. 되면 고맙고 안 되면 많은 거예요. 그냥 저는 이걸 이해하고 합격한 사람을 지금까지 11년간 본 적 없어요. 이거 이해하려고 그러면 60점 맞아 합격이 나가버려 이거. 그러니까 이해 안 돼도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해되면 좋겠지만 시도는 해보고 안 되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통착사강 합니다. 그럼 자 이제 14페이지에서 14페이지 제6절 의사표시가 있고 네모 2번 밑에 조그만 박스 있습니까? 그게 이제 비통착사강 이 공통점인데 자 일단 아까 여기는 일치라 강박은 절대 비진이 아니다.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강박은 절대 뭐가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그럼 자 여기 비통착사강에서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있는데 얘들은 상대적 무효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다 아까 절대적 그랬는데 여기 다섯 군데는 무효취소 가지고 선의 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법 규정이 나와요. 이 규정 때문에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의 3자에게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 절대적인데 이 법 규정 때문에 예외적으로 상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걸 포함해서 민법 총칙은 다 개인 간의 재산상 행위만 적용되죠. 따라서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민법 총칙 적용되지 않아요. 특히 비통착사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어디만 적용돼요? 개인 간의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 가족법상 법률행위도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간의 재산상 행위만 적용된다. 이게 비통착사강 일단 공통점입니다. 그래 박스 보시면 되겠고 그럼 먼저 제일 밑에 1번 진인한 의사표시가 있죠. 이게 그 중에 특히 어렵습니다. 이 107절 하겠습니다. 법조문 1항이 있습니까? 자 1항에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써있죠. 원칙 유효죠. 원칙 유효. 이걸 원칙 무효라고 시험에 가끔 냅니다. 원칙 유효. 그러나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예외적 무효죠. 예외적 무효. 다시 그러나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한다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여기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죠. 앞에 알았다 있잖아요. 그럼 또 알았다요? 여기 몰랐다.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여기까지 본문은 비진임 표시 원칙 유효예요. 네, 그러나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 항에서 전항의사표시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보세요. 유효일 때는 이 항으로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이게 유효일 때는 이 항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항은 언제만 와요? 무효일 때만 이 항으로 옵니다. 무효일 때만. 다시 유효에서는 이 항 오지 않아요. 언제만? 무효일 때만 이 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항 무효는 선의 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죠. 이게 상대적 무효. 그러니까 이 항은 1항과는 전혀 상관없다. 단서 무효일 때만 이 항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시 정확히 분석해 보면 비진임 표시는 원칙 유효죠. 표의자 진위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유효는 여기서 끝납니다. 유효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 오지 않아요. 여기는 언제만 온다? 무효일 때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선의 악의를 잘 나눠봅니다. 선의가 어떤 사실을 몰랐다죠? 악의는 알았답니다.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죠. 여기서 과실이란 실수 잘못이죠. 그럼 무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요. 다시 무과실은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죠? 모르는데 아무 실수가 없다. 그래서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가 선의 무과실입니다. 꼭 외우세요. 오늘 이 시간만, 딱 지금 2교시만. 지금 2교시죠? 아니, 딱 10분만, 앞으로 10분만. 앞으로 10분만 전혀 몰랐다가 뭐라고요? 선의 무과실. 다시 전혀 몰랐다 뭐다? 선의 무과실.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가 선의 무과실. 제가 10분만 꼭 외우세요. 10분만. 그 다음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실수로 몰랐다죠? 그럼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요? 몰랐다. 근데 실수로 몰랐다.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약자가 알았다가 아니에요. 이거의 약자는 몰랐답니다. 근데 실수로 몰랐다. 다음 악의는 알았죠? 악의는 과실, 무과실 없습니다.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만 나와요. 이건 악의 없어요. 아는 게 뭐 잘못입니까? 아는 건 똑똑하죠? 모르는 게 잘못이죠. 뭐 운전하다가 사람이 간지를 몰랐대요. 그럼 왜 몰랐는가?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겠죠. 사람이 있는지 알고 차를 세웠어요. 그게 뭐 잘못했어요? 똑똑하죠? 그러니까 여기 제발 여기 건들지 마세요. 여기만 모른데 왜 몰라 멍청한 놈아. 모른데 잘못이 있는 건가 봐야겠죠. 아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실, 무과실 오직 선의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줄을 정확히 외우면 보통 두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107조 비진임 표시를 여기다가 갖다 대입해 보면 표의자 진야님을 상대방이 여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비진임 표시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럼 이게 유효가 되려면 이건 남았죠, 이거? 이건 선의 무과실.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의. 알 수가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상선무일 때 유효가 된다. 그래서 다시 알았다 반대가 뭐라고요? 몰랐다 선의. 알 수가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딱 외우라 그랬죠. 상할수 반대가 상선무, 상할수 상선 외우세요. 그리고 비진임 표시는 상할수 무효, 상선무의 하나여 유효 맞습니다. 됐다. 다시 보세요. 전혀 몰랐다가 뭐라고요? 전혀 몰랐다가 선의 무과실. 자, 10분만 외우랬어요. 다시 전혀 몰랐다 뭐다? 상선무 선의 무과실. 10분만 외우랬어요. 10분만. 이제 이 사례는 10년에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한번 해봅니다. 사례는. 갑이 친구 재벌인데 갑 친구 우리 사업이 쫄딱 망해서 자살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갑은 친구가 죽으면 좀 안타깝잖아요. 친구 일단 자살을 막으려고 부동산 증여할 생각 없는데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왜 그러죠? 일단 넘겨줘서 우리의 삶의 희망을 찾으면 다시 받아올 생각이 있어요. 그럼 갑이 진짜여서는 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표시는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럼 이게 진위가 아니죠. 진짜여서는 줄 생각 없다. 표시는 준다. 이게 진위가 아니죠. 한마디로 뻥이에요. 뻥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우리라면 재벌 친구가 그냥 2천만 원짜리 토지 하나 준대요. 다시 몇천억짜리 친구가 딸랑 2천짜리 토지 하나 준대, 2천만 원짜리. 그럼 고맙게 받습니까? 너 뻥이지 그럽니까? 고맙게 받겠죠? 또 오바지 마시고 고맙게 받아요. 받습니다.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뻥이라는 걸 우리 전혀 몰라요. 다시 우리는 이게 뻥이란 걸 전혀 몰라요. 아까 전혀 몰랐다가 뭐라 했죠? 그죠? 선임무과실 10분 하라고 했죠? 아직 10분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상선몰 원칙으로 봐요. 법에서 상선몰 원칙으로 본다. 원칙으로. 그럼 상소문이니까 이거 유효가 돼요. 그럼 원인이 유효면 결과도 유효. 만약 이걸 무효라 해버리면 우리 값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뻥인지 몰랐으니까 너 가져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소유권 취득했죠. 취득해서 우리 병에게 팔고 등기 하면 병은 보통 이날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앞사실 모르겠죠? 모를 겁니다. 근데 병이 참 특이하게 알 수도 있죠. 아무튼 병이 앞사실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완벽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소유자로부터 완벽한 권리를 그대로 생겨받았죠.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래서 등기는 앞사람이 일단 유효 그랬죠? 그럼 수학으로 100이에요. 그럼 100을 생겨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배에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비지가 유효면 거기서 끝난다 그랬어요. 여기는 언제 온다고요? 무효일 때만 이게 필요합니다. 무효일 때만 이게 필요하고 비지가 유효면 거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났죠? 그럼 100이니까 무조건 배에 가시면 돼요.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은 배에 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그럼 어떨 때 이게 필요한가, 이제. 다시. 이제, 을보다 갑이 더 거짓이에요, 더 거짓. 더 거짓인데, 우리 사회 망하니까 이 거짓 친구가 X 줄 생각 없는데 준대요. 등기를 넘겼어요. 그럼 이거 뻥이죠? 진이 아니죠? 그럼 이제 우리는 나보다 더 거지가 이거 준대요. 그럼 뻥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제 알 수 있죠. 참 자기도 힘들 텐데 혹시 내가 자살할까봐 이렇게 마음이 없는 위로의 말을 해주거나라고 이게 뻥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는 진이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예외적 무효. 원인이 모이면 결과도 무효가 됩니다. 이때는 우리 갑의 마음을 달았으니까 무효가 되더라도 우리 갑 때문에 죽지는 않겠죠. 달았으니까. 그래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근데 우리 갑 마음을 알았지만 돈이 너무 급해서 병한테 팔아버린다. 팔고 등기하면 원래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무효가 돼야 되는데 하필 무효가 비진입 표시 무효죠. 그럼 107조 2항이 기다리겠네요. 그래서 하필 무효가 비진입 표시 무효니까 107조 2항 때문에 제3자가 선의 가격을 나눠봐야 돼요. 그럼 보통 병은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앞사실 모르겠죠? 선이라면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아기는 보호 규정 없죠?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앞사람이 무효면 수학으로 0이에요. 그럼 0은 원래 0이 돼야 돼요. 근데 107조 2항처럼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그땐 예외적으로 0이 뭐로 바뀌어요? 그 107조 2항 때문에 100으로 바뀌어요. 그런 거 없다면 0이 0 되는 겁니다. 이 사례를 본 이유가 이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려고 이거. 앞사람 100이면 뒷사람 알았던 몰라도 무조건 100. 앞사람 0이면 원래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처럼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0이 뭐로 바뀌어요? 100으로 바뀐다. 지금 이거 세 줄 보려고 이 사례 본 거예요. 이 사례는 10년에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00은 100, 0은 0인데 0이 100이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이게 나오죠, 이제. 시험이 이제, 그럼 진이 아닌 의사표에서 진이가 무슨 말인가? 진이.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지금 국어 시간 아니죠? 우리는 법을 공부하고 법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럼 진이 의미에서 우리 판례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자는 생각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이 아닙니다. 이게 진의가 아니에요. 따라서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했다면 이게 진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진의고 이게 진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전두환 사건이었죠. 전두환이 쿠데타 5공을 설립했죠. 그 전에 2공하고 3공하고 4공하고 정치인들 기업가들이 자기들끼리 부정하게 돈 엄청 많이 벌어먹었거든요. 몇십 년간 참 살기 좋았어요. 근데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그 당시에 서울 남산 지하에 계엄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 남산 지하에 애들 다 불렀어요. 너 그동안 참 좋았지? 먹고 살기 좋았지? 오늘 밤 나한테 죽을래? 그동안에 부정하게 번 돈 다 내놓을래 그래요. 지하에 묻혀 죽어요? 돈 다 내나요? 이제 다 내놓는다고 증여했죠. 어쩔 수 없죠. 살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살고 싶으면.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죠? 노태우인데 같은 군사정부라 어쩔 수 없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예요? 김영삼이거든요. 그래서 문민정부 하면서 얘들 다 깜빵에 보내고 그때 다 사형선고 받았어요. 사형선고. 기억납니까 그런 거? 다 사형선고 받았어요. 근데 왜 살아있죠 얘들? 왜 살았어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당선인 시절에 야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선인 상태에서 김영삼한테 건의했죠. 김영삼한테 사면시키자고. 김대중이 건의해서 김영삼에 사면시켰어요. 정확히 말하면 김대중이 해온 거와 똑같은데.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고 그들은 죽어서 지금 그런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김영삼이 정권 잡아서 얘들 깜빵에 가니까 드디어 우리 재산을 찾아와야겠어요. 그럼 얘들은 강박으로 증여했죠. 그럼 이제 와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이걸 부당이득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얘들은 근데 취소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취소권 행사기간이 있어요. 취소권은 언제부터 3년이죠? 저 추인할 수 있는 3년. 언제부터 10년이에요?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3년, 법률행위 10년입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 몇 번 바뀌었죠? 얘가 아마 7년 집권했죠? 얘가 5년이가 있나요? 아무튼 벌써 이미 10년 지나버렸습니다. 이미 10년 지나서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보세요. 언제부터 3년? 이거 시험이 아주 잘 나와요. 최근에 3번, 최근 5년간 3번 했어요, 이거. 이 말을 바꾸거나 숫자를 막 5, 7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추인, 인이 몇 글자이니? 1, 2, 3이라 3년 그랬고. 법률행위 한 날은 법자가 몇 글자, 법자가? 1, 2, 3, 4, 5, 6, 7, 8, 9, 10 했죠, 10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우리 시험에 3년 전인가? 취소할 수 있는 날 3년 그랬어요. 그럼 취소는 몇 글자예요? 1, 2, 3, 4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인이 3글자. 그래서 시험장에 안 졸면 안 틀린다 했죠? 근데 실제로 이 말을 살짝 바꾸니까 사람들이 3하고 10만 해요. 30이라게. 근데 이 말을 바꿔버리니까 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학원생 아무도 안 틀렸는데. 저 글자만 잘 세면 돼, 글자만. 그러니까 눈만 크게 뜬 보형한테 특강에도 제가 특강에 말씀드렸죠. 하나 또 해볼까? 안 들으시면 있으니까. 여러분, 중개사법 인장 변경 며칠이에요? 며칠 내신 거? 인장 변경 며칠 내신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7일이에요. 그럼 삼성그룹 창업자가 누구예요? 이병철이에요.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이라고요? 저는 이런 것만 전과목 자기가 다 알아, 이런 거. 근데 지금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이 니 혼자 다 해먹으라 뭐라 할까봐. 미운털 바꾸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며칠 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죠, 정확히? 며칠 지내야 돼요? 매매계약 체결 30일이죠. 60일이 30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죠? 심심해서 제가 이거 몇 글자가 세봤어요. 한번 세볼까? 한번 심심하니까? 보세요. 한번 세볼게요, 제가. 보세요. 0은 빼요. 0은 빼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0은 빼니까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8이죠? 28이죠? 근데 이게 29, 30, 31이네, 이게. 30, 한 글자 더 많아요. 그러죠. 잘 보세요. 이걸 영어로 29, 30 하면 돼요. 신고, 영어로. 30일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인삼법십이라 해보세요. 아무튼 이제 대통령 바뀐 사이 10년 지나서 취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효사유를 주장해요. 무효는 처음부터 10년, 100년 지나도 쭉 무효거든요. 그래서 무효가 인정되면
10년 지나도 이걸 부당이득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의 판사들, 이 판사들이 이 사람들 돈 안 돌려줘요. 몇십 년간 부정하게 벌었죠. 안 돌려줘서 이자들이 어떤 무효를 주장해도 다 안 받아줍니다. 그랬을 때 이자들이 처음에 주장한 게 비진입 표시 무효 그랬어요. 즉 우리는 그날 밤 증여사 없는데 증여해서 비진입 표시고 전두환도 다 아니까 비진입 표시 무효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비진입 표시 애초에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 이게 나온 판결입니다. 이 비진입의 진이란 당신들이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란 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란 그게 진이에요. 그럼 당신들 그날 안 죽으려면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따라서 당신들은 그날 이건 진의를 말한 것이고 애초에 비진입 표시 아니라 했습니다. 무효를 안 받으려고 그때 나온 판결이 이 진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그랬어요. 아까 전 시간에 무상행위는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랬죠. 또 아니다고 거절했어. 또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통정행위 표시 108조 무효 그랬습니다. 근데 얘들이 지금 둘이 짰습니까? 일방적으로 당했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무효도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산 못 찾아왔어요. 이제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진위 판례가 특정한 내용 부동산 준다 그게 진이에요. 그 당시 상황의 최선이 진이고 진정 마음속으로 바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자 15페이지에서 15페이지 위쪽에 양거를 본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2번 보세요. 진이란 특정한 내용 맞습니다. 특정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얘들이죠. 얘들이 지금 이 피의자들.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아니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을 판단하여 의사표시했을 경우에 이를 내심 효과서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할 수 없으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가 그 밑에 강박 똑같은 말이에요. 다 쫄았다. 다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겨낸 표의자 본심으로 잠재했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산 이상 다음 마지막 윗줄이 증여 내심 효과서가 결여된 것 있습니까? 그걸 5글자 뭐라 그래요? 비진입 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외웠어요. 강박은 절대 뭐가 아니다? 결론 강박은 절대 비진이 아니다. 아까 강비 아니다. 이거죠. 강박은 일치, 이건 불일치라 절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 강박 외웁니다. 아까 1교시 때 강강호 신조에서 103자 아니에요. 지금 강박은 비진입시 아닙니다. 그 다음 강박은 원래 취소 사유인데 취소.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의가 완전히 박탈되면 그때는 취소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고 판시했어요. 이건 3교시에 나와요. 그래서 강박 이 세 가지 쭈룩 꼭 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실수하기 딱 좋아요.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107조는 아까 재산상행위만 적용되었죠.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든 없든 재산상행위라면 다 적용될 수 있고 공법행위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갑이라는 공무원이 어떤 비리에 연루가 돼가지고 사직의사 없는데 비리에 연루되니까 잘못 용서를 구한 의미로서 국가 상관한테 사직서를 냈어요. 그러면 상관이 에이 뭐 이런 걸로 그래 그냥 일해 그럴까봐. 근데 에라 잘라버렸어요. 그때 찾아와서 아니 사실 그만둔 사가 없는데 낸 거잖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은 공법행위죠. 이것은 표시가 언제나 중시됩니다. 표시가. 그래서 여기는 107조 적용 안 돼요. 원칙 유효 상할수 무효 적용 안 됩니다. 이거 언제나 표시가 중시하기 때문에 표시가 언제나 유효. 그럼 무조건 잘린다. 107조 들이대지 마 말이죠. 그게 이제 그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입니다. 지금까지 비진 표시 하셨죠? 10분 쉬고 통정원이 하겠습니다.